안녕하세요. 오늘은 예비 고3의 겨울방학 국어 공부 방법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별로 하위권, 중위권, 하위권 학생들이 각각 어떤 문제집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을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를 다져야 하는 하위권 학생들은 어떻게 겨울방학을 보내는 것이 좋을까요? 하위권은 먼저 기초를 다져야 합니다. 기초는 문학과 문법 부분에서 다지는 필요한데요. 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문학과 문법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 지식과 개념 이해가 부족해서 문제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를 다지는 과정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강의를 통해 기초를 다지는 것이 편한 학생들은 윤혜정의 나비 효과라는 EBS 강좌를 추천합니다. 수년간의 아주 오랜 시간 동안 EBS에서 국어 인기 강의로 자리매김을 해왔던 많은 학생들이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강좌예요. 문학과 문법의 개념이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기초를 다지기 아주 좋습니다. EBS에서 이렇게 윤혜정이라고 검색을 하면 여러 가지 윤혜정 선생님의 강좌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90강의에 속하는 윤혜정의 나비효과 입문편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자세하고 너무 강의 수가 많다 보니 예비 고3 학생들한테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예비 고1이나 고2 학생들이 들으면 좋은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예비 고3으로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 효과를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보면 시상 전개 방식, 시의 함축성 표현법, 고전시가의 갈래의 발상 주제 등 문학에 대한 개념은 물론이고 논지 전개 방식, 독서 지문 속 개념 특징, 독서 지문 속 관점 차이 등 독서의 기초를 쌓을 수 있는 개념들과 형태소, 단어의 형성, 문장 성분, 문장의 짜임새처럼 문법 강의들도 골고루 이루어져 있습니다. 강의보다 눈으로 책을 읽으면서 공부하는 것이 더 좋은 학생들은 떠먹는 국어문학, 떠먹는 국어문법이라는 기본서를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선생님도 이 책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떠먹는 국어문학의 차례를 보면 아시겠지만 현대시, 고전시가, 현대소설, 고전소설, 수필과 극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문학에서 필요한 필수 개념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특히 좋은 점은 자세한 내용도 좋지만 적절한 그림도 섞어가고 선생님이 옆에서 설명해주는 듯한 친근한 말투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문학이나 문법의 경우 기초를 다지기 위한 개념 정리가 필수적이지만 독서 영역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개념이라기보다는 스킬을 다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스킬을 다질 수 있는 책으로 국어의 기술이라는 오랫동안의 스테디셀러가 있는데요. 이 책의 경우에는 수능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몇 가지 패턴을 통해 문제 해결력을 강화하고 스킬을 쌓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풀이 패턴과 그 패턴에 따른 문제 접근 기술을 소개하고 있어서 문제를 푸는 감각에 대해서 기본기를 다지고 싶은 학생들이 읽어보면 괜찮을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배경 지식을 늘리고 문제풀이 감각을 익혀야 하는 중위권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알아볼게요. 중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개념은 많이 알고 있는데 배경 지식이 부족하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많이 해보지 못해서 상위권으로 도약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부한 배경 지식을 쌓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것을 위해 문학 자습서를 먼저 통독해 볼 것을 권해주고 싶습니다. 이걸 위해 추천해주고 싶은 책은 고전산문의 모든 것, 현대시의 모든 것, 고전시가의 모든 것, 현대산문의 모든 것 같은 모든 것 시리즈 또는 이투스에서 나온 몽땅 벗기기 시리즈 같은 자습서를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자습서들을 보면 각 문학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학교에서 필기해 주는 것처럼 자세하게 밑줄 긋고 설명이 되어 있기 마련이고요. 또 옆에 이해와 감상과 핵심 정리도 있어서 공부하기에 좋습니다. 특히 모든 것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핵심 정리 밑에 필수 문제라고 해서 간단한 서술형 및 OX 문제 등으로 배운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또 공부하기에 좋습니다. 이런 자습서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이 쭉 한번 통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다고요? 네, 그래도 한번 쭉 매일 조금씩 읽어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작품들은 전부 문학 교과서에 실리는 유명한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필수 작품들은 알고 있으면 실제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많은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어요. 아는 작품이 나올 확률이 아주 높아지거든요. 또한 여러 가지 작품들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문학 작품을 해석하는 능력도 많이 성장하기 때문에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을 해보는 것이 중위권 학생들한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통독만 하면 좀 지겨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트별로 나온 각종 문제집들을 풀어보면서 문제풀이 감각을 키우면서 동시에 같이 진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문제집을 풀다가 모르는 작품이 나오면 이 문학 자습서로 돌아가서 해당 작품에 대한 공부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그 작품과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같은 장르, 같은 갈래의 작품들에 대해서도 더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집 풀기와 자습서 통독을 함께 병행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 공부에 대한 지루함도 덜 수 있고 자신이 문제집을 통해서 틀린 부분이나 잘 알지 못했던 작품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에 대한 동기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문학 같은 경우에 이렇게 문제집과 자습서 통독을 서로 병행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독서 영역의 경우에는 매산비와 같이 해설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기출문제집을 풀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매산비 문제집 역시 국어 문제집 중에서 아주 판매량이 좋은 유명한 문제집 중에 하나인데요. 매산비는 매일 지문 3개씩 풀라는 뜻이에요. 문제집의 구성을 보면 42일 동안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오답노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되게 설명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신이 틀린 문제 유형과 틀린 이유,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해 자신이 명심해야 될 점, 새길 내용 이런 것들을 오답노트에 만들도록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문제에 대한 해설이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 편이라서 자신이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넘어갈 수 있게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엔 이렇게 배경 지식을 쌓는 한편 파트별로 나온 문제집, 매산비 같은 경우에도 매산 비문학, 매일 3개씩 비문학, 매일 3개씩 문학, 매일 3개씩 문법 해서 3가지 파트로 나눠서 문제집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문제집들도 괜찮고 이런 식으로 얇게 나온 문제집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집들을 풀면은 우리가 금세 한 권을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문제집을 푸는 성취감 같은 게 크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문제 난이도도 약간 수능보다는 쉽게 보통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얇은 식으로 나오는 파트별 문제집들을 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자신이 모의고사에서 많이 틀리는 부분, 좀 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얇은 문제집을 사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좀 하게 되면은 약한 부분이 어느 정도 보완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상위권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알아볼게요. 상위권 학생들은 자신의 약점을 최대한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매력적인 오답과 정답 사이에서 헷갈리지 않고 오답을 피하는 요령, 그래서 고난이도 문제풀이 능력을 기르는 그런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위권 학생들한테 중요한 건 실전 응용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은 주 1회 이상 실전 기출문제를 푸는 것을 추천합니다. 실력이 많이 형성되어 있고 앞에서 나왔던 기초 다지기나 배경 지식을 쌓고 문제풀이 감각을 키우는 이런 공부 과정을 이미 많이 거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주 2에서 3회 이상 실전 기출문제를 푸는 것도 괜찮습니다. 실전 응용력을 기를 수 있는 문제집으로는 이 마더통만한 문제집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두꺼운 기출문제집이거든요. 보통 한 권에 33회 정도까지 기출문제가 실려 있어요. 그리고 각 기출문제에서 1등급부터 8등급까지 커트라인과 오답률 가장 높았던 문항이 어떤 문항이었는지 실려있는 것도 좋은 구성이고요. 사설 모의고사가 아닌 수능과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 그러니까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에서 만든 문제들, 기출문제들만 싣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좋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해설도 초창기 마더텅의 해설은 사실 굉장히 간단한 편이었는데요. 요즘 나오는 해설들을 보면 매산비 못지않게 좀 자세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 해설에서 좋은 점은 각 문항별로 정답률과 매력적인 오답이 어떤 선지였는지를 보여주는 정리와 그리고 각 매력적인 오답에 대한 해설도 자세하게 싣고 있다는 점입니다. 평가원에서 이의 신청에 대한 답변을 했던 부분이 있으면 평가원은 답변도 싣고 있어서 수능 기출문제에 대한 매력적인 오답에 빠지는 그런 함정의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기에 좋은 문제집이라고 생각해요. 마더텅처럼 수능 평가원 기출문제를 풀고 또 이것에 대한 오답 노트 역시 상위권 학생들은 특히 꼭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상위권 학생들은 틀리는 문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오답 노트를 만들어 놓으면 자신의 약점을 파악하고 그것을 보완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능평가원 기출문제를 일단 다 풀어보시고 수능평가도 다 풀었다 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3월, 6월, 10월 모의고사도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교육청 모의고사는 평가원에서 만드는 것보다는 퀄리티가 좋진 않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사설 모의고사나 문제집보다는 양질의 문제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들도 따로 사서 문제집을 풀어보던가 아니면 전부 다 출력을 해서 제본을 해서 풀어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상위권 학생들이 해야 할 일은 배경 지식을 확장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기출 문제들을 풀면서 자신이 틀린 문제들을 살펴보고 어떤 파트가 자신한테 가장 약한지 파악을 해서 그 부분과 관련된 자습서, 각종 문제집을 중위권 학생들처럼 병행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문학 자습서를 다 통독한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그래도 많이 잊어버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 틀린 작품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습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는 과정도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많이 틀리고 있는 파트가 있다면 그 부분과 관련하여서 얇게 나온 각종 문제집들을 풀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기본적인 작품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낯선 현대시의 모든 것처럼 좀 난해하거나 학생들한테 낯설 수 있는 그런 작품들만 모아놓은 자습서를 한번 읽어보는 것도 배경 지식을 확장하는 데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비 고3 겨울방학 국어 공부 방법을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매년 2월 초에는 EBS 수능 특강이 출시되는데 보통 고등학교 3학년 때 내신 수업과 문제들을 수능 특강에서 내기 때문에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내신을 잘 받아야 하는 학생들은 미리 수능 특강을 사서 예습해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예비 고3 겨울방학 국어 공부 방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